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연구실의 석사과정 모경현입니다. 오늘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비전 강좌 CS231N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CS231N의 세부 강좌 내용 소개와 그리고 간략한 비전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231에는 스탠퍼드 비전 랩을 이끌고 계신 페이페이 리 교수님의 강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도학생인 안드레이 카파시와 저스틴 존슨이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페이페이 리 교수님께서 1강에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해주시고 안드레이 카파시가 2강에서 7강, 9강에서 10강, 14강 동안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옵티미제이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실 것이며 저스틴 존슨이 8강과 11강에서 13강 사이에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 딥러닝 라이브러리, 세그멘테이션 등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초청 강사로서 제프 딘이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것인데 이와 같은 구성이 전체 CS231N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만으로도 어떤 내용을 다룰지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일단 CS231N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비전 분야에 접근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요새 딥러닝은 많은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는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알고리즘이죠. 본 강좌 CS231에는 수많은 비전 레코그니션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도 비전 레코그니션 프로블럼에는 3D 모델링이나 그룹핑,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본 강좌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강좌로 대부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다루게 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전체 이미지 한 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이것이 고양이 사진이다 혹은 개 사진이다 와 같은 클래스를 분류하는 작업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이미지에서 좀 더 로컬한 지역의 물체를 탐지하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러한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캡션을 달아주는 것을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 캡션이 오브젝트 디텍션도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한 비전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져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사람의 시각적인 능력을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생명체에서 눈이 생기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이 생겼는데요. 이 시각적인 능력으로 먹이를 찾거나 공간을 인식하거나 혹은 물체가 가진 색을 구별해내는 등 이러한 시각적인 능력은 생명체의 진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카메라 모델이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비전 분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되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행위가 실제 우리 뇌에서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포닥 하버드생 슈플과 위즐은 고양이 뇌에 전극을 붙여서 시각적인 자료를 이제 보여주었을 때 나타나는 뇌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이 진행되었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진행하는 현대와는 달리 고양이가 보고 있는 카메라 상자가 일단 존재를 하고 그 카메라 상자에 사람이 직접 슬라이드를 넣고 빼면서 그 시각 영상을 고양이한테 보여주고 그 고양이의 뇌가 영상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런 뇌 자극을 기록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자동화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슬라이드를 넣고 빼야 하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이 연구는 컨트리뷰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당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슬라이드를 넣고 빼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순간과 빼는 순간도 고양이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고양이의 뇌에서 프라이머리 비전 코어텍스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슬라이드 내에 있는 이미지를 보기 전에 슬라이드가 들어온다라는 그 슬라이드의 엣지 부분을 보면서 슬라이드 필름의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어떤 물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비전 프로세싱의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슈블과 위즐이 내린 결론은 비전 프로세싱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심플한 구조의 뉴런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시각적인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인지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심플한 구조를 보는 것이라면은 물체에 있어서 가장 심플한 구조는 그 물체의 선 혹은 엣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레리 로버트라는 학자가 물체로부터 이제 엣지를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심플한 구조인 이 엣지를 인식해낼 수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된 실험이었는데요. 레리 로버트가 주장한 바는 조명이 변하거나 물체의 방향이 변한다 할지라도 엣지를 디텍션할 수 있다면은 모양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는 모양을 가장 잘 캐치하는 피처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진행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실험을 진행하여서 이제 레리 로버트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는 저렇게 엣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시각적인 능력을 모사해서 발전했던 비전 분야가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식적인 AI 랩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마빈 민스키 교수님의 랩이 MIT에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존 맥카시의 AI 랩도 스탠포드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도 이제 탄생을 하였고요. 비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랩의 프로젝트로부터 더 서멀 비전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로부터 이제 비전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 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CVPR, ICCV 등 많은 학회로의 발전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재 중 하나인 비전이 데이비드 마에 의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 비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제 하이어라키컬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하이어라키컬 모델이 현대의 딥러닝 아키텍처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이를 여러 레이어로 분해한 다음에 이를 분석하자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대 딥러닝 구조와도 굉장히 유사하지요. 이 모델을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먼저 인풋 이미지로부터 엣지를 검출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레이어를 이제 프라이멀 스케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검출된 엣지들에서 조각난 2D 이미지 정보를 조합하는 레이어가 그 다음 레이어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2와 2분의 1 D 스케치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조합된 2D 이미지 정보를 3D로 바꾸는 3D 모델링을 하는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3D 모델 레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마에 의한 이 비전 책으로 인해 컴퓨터 비전 분야의 트렌드는 이제 3D 모델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을 인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70년대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eneralized Cylinder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Pictorial Structure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Generalized Cylinder 모델을 살펴보면 이 모델이 주장하는 바는 세상은 원이나 구나 직사각형 같이 뭔가 단순한 오브젝트들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단순 오브젝트들을 정의해 놓고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3D 모델을 인식하자라는 것이 이 모델의 모델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픽토리얼 스트럭처 모델은 우선은 이미지의 핵심이 되는 주요한 일정한 부분들이 있고, 본 사진에서는 이제 사람의 얼굴의 형상인데 눈과 코와 입, 머리, 귀 등 이렇게 이미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지니게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면 이것으로 3D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3D 모델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차 이미지 컴퓨터 비전 분야가 발전해 오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컬러 이미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이제 정보량이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이 얼굴이다, 머리다, 옷이다, 그리고 배경이다 같은 세그멘테이션 분야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그룹화하여서 인식하는 것이 이제 비전 분야의 큰 태스크 중에 하나가 된 것이지요. 사실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접근법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현대에서도 이제 오늘날에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분야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소개된 이제 이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연구가 기존의 3D 모델링의 트렌드였던 컴퓨터 비전 분야를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분야로 이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이 페이스 디텍션 연구는 이제 처음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에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런 연구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뭐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느끼셨을 수도 있듯이 이미지로부터 이제 얼굴을 디텍션하는 연구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과도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피처를 찾아낸 다음에 이와 일치하는 부분을 디텍션하여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상품에 적용이 된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 디텍션 연구를 기점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의 포커스가 3D 모델링에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브젝트의 모든 특징을 잡아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시각적인 능력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람은
물체의 디테일한 모습을 전부 다 보지 않더라도 그 물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대상이 어떤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부분적인 모습만 보이더라도 그 약간의 정보만으로도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능력에 착안해서 오브젝트의 모든 특징, 글로벌 쉐이프를 인식하는 것 대신에 오브젝트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피처들만을 인식하여서 오브젝트를 인식하자라는 식으로 연구의 방향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은 현대 딥러닝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피처를 찾아내는 것에다가 그것을 또 자동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제 머신러닝이 비전 분야에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머신러닝이란 일단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비전에 머신러닝이 접목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미지 내에서 오브젝트를 판단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아래 이미지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것인데요. 특정 피처들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찾아내서 그래서 이 이미지로부터 이 부분은 사람이다, 이 부분은 바닥이다 와 같은 사람과 바닥을 구분해내는 알고리즘이 아래 이미지로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점차 성숙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에 비해서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2009년에 파스칼 비주얼 오브젝트 챌린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 20개의 이제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각 오브젝트 카테고리마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성능이 점차 향상되어져 왔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 세상은 20개보다는 더 많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더 큰 데이터셋과 더 많은 클래스가 주어지는 대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넷 대회입니다. 이미지넷 대회는 1000개의 클래스와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있는 대회인데, 해마다 그 성능이 갱신되어져 왔고 현재 최신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되면은 이제 큰 분기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다른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했던 그런 알고리즘들이 1%, 2%씩 아주 천천히 성능을 개선해 왔다가 갑자기 10% 이상 큰 성능 진보를 보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지넷의 기존의 상위권들 차지하던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2012년 이후에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이제 기초적인 첫 번째 선보였던 알렉스넷 모델을 바탕으로 그 뒤로는 이제 구글넷, VGG넷, 레지넷 등 다양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된 버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발전 과정 그리고 세부적인 알고리즘 의 사항은 앞으로의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은 하룻밤 만에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조금씩 그 비전 분야를 발전시켜 온 것이 이제 결합되어서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을 통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증명했으나 사실 이때 처음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인 것은 아닙니다. 1998년도에 얀리쿤 교수님께서 숫자 인식 알고리즘으로서 사용하신 이 르넥 알고리즘이 알렉스넷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레이어 구조는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거의 14년이 지난 지금 이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원인에는 아무래도 당시에 비해서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가용할 수 있었던 이미지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점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딥러닝은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그 컴퓨팅 파워가 많이 부족했겠지요. 이렇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트렌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언제 또 더욱 훌륭한 알고리즘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비전 분야의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분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의 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되어야 될 첫 번째 연구 분야는 아마 디테일한 부분에 라벨링을 주는 연구, 그리고 지금은 트렌드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깊이 연구되어야 할 3D 모델링 연구가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라벨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등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로서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이제 부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된 이미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사이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성들을 분석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 이미지 내에서의 물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그러한 연구 방향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제는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생성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과 관련된 글을 얼마든지 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이제 사람의 시각적인 능력을 모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고서 그것을 설명하는 인간의 능력도 충분히 이제 모사하고 흉내내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더 나아가 이미지에서 이제 사회적인 의미나 유머러스한 이런 부분도 캐치하는 영역으로 연구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이미지는 이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람은 사실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에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 유머러스한 부분을 잘 캐치해낼 수 있지만은 아직 컴퓨터는 기계는 그러한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도 이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 이제 빌딩 블록으로서 이 CS231행 강좌를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뭔가 오늘 인트로덕션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모경현이었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